당장 이 집에서 나가라고 했지. 아버지 권리 주장하는데 뭐가 문제야? 자식 버리고 간 애비가 뻔뻔하게 돈 때문에 온 거 맞잖아. 하하. 어차피 법대로 하면 이 돈은 전부 내 관리하에 들어와. 엄마는 나한테 이길 수 없어. 검은 양복 차림의 아들은 거실에서 비열하게 웃었습니다. 그의 옆에는 화려한 옷차림의 내연녀가 비웃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파렴치한 아들의 오만한 표정과 차가운 시선에 가슴이 무너지는 고통을 느꼈습니다. 할머니의 굳건한 신념과 손녀 한소라가 이룬 상생의 가치가 저 탐욕스러운 아들 앞에서 한낱 종이 조각처럼 취급받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아무도 몰랐습니다. 저 오만하고 탐욕스러운 부자가 곧 천재적인 손녀의 지혜 앞에 처참하게 무너져 모든 것을 잃게 될 줄은요. 따스한 햇살이 상생빌라 마당을 부드럽게 감쌌습니다. 시계는 오전 9시를 가리키고 빌라 1층 공동 식사 공간에서는 기분 좋은 식사 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죠. 76세의 김복순 할머니는 앞치마 차림으로 음식을 나누어 주고 계십니다. 17세 손녀 한소라는 할머니를 도우며 주민들과 담소를 나누고 있습니다. 1000억 로또 당첨금이 가져온 부유함보다는 이웃과 함께 나누는 공동체의 평화가 두 사람의 얼굴에 진정한 행복을 만들어낸 듯합니다. 복순 할머니는 손수 키운 텃밭 채소를 주민들의 식판에 넉넉하게 담아주셨습니다. 주민들은 복순 할머니의 정성에 진심으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합니다. 할머니, 이 콩나물 무침이 어쩌면 이렇게 간이 딱 맞아요? 할머니 손맛은 정말 최고예요. 허허, 별것 아닙니다. 함께 먹으니 맛이 더 좋은 거겠죠. 소라는 테이블 한쪽에 태블릿을 펼쳐놓고 재건축 도면을 꼼꼼히 확인하고 있었습니다. 상생빌라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 그녀는 재산을 관리하는 것을 넘어 실질적인 설계자가 되려 노력 중입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런 손녀의 모습이 대견하면서도 염려스러우신 듯 소라에게 다가가 어깨를 다독였습니다. 소라야, 너무 일에만 매달리지 마렴. 재건축은 천천히 해도 된단다. 아니에요, 할머니. 우리가 이룬 이 상생빌라 자체가 소중한 약속인걸요. 저는 이것이 로또 당첨금보다도 귀한 보물이라고 생각해요. 소라의 목소리에는 확신과 따뜻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소라의 진심에 깊이 공감하는 듯 미소와 함께 조용히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바로 그때 빌라 입구에 낡고 색이 바랜 검은색 세단 한 대가 서서히 멈춰 섰습니다. 차는 이 평화롭고 깨끗한 빌라의 분위기와는 전혀 어울리지 않는 이질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운전석 창문이 살짝 내려가자 수염이 거뭇하게 자란 43세의 남자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는 바로 7년 전 죽음을 위장하고 사라졌던 아버지 한재민이었습니다. 재민은 마당에서 환하게 웃으며 이웃들과 어울리는 복순과 소라를 굳은 표정으로 지켜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씁쓸함이나 회한 대신 강한 탐욕과 시기심으로 번들거리고 있었습니다. 소라는 문득 누군가의 시선이 느껴져 고개를 돌렸고 낯선 남자와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녀는 무의식적으로 불편함과 싸늘함을 느꼈습니다. 할머니, 저 차 뭐예요? 아까부터 계속 우리만 쳐다보고 있어요. 어디 보자. 낯선 차로구나. 무슨 일로 왔을까? 복순 할머니는 차를 향해 걸어나가려 하셨습니다. 그러나 재민은 복순 할머니가 다가오기도 전에 급히 창문을 올리더니 차를 몰아 상생빌라를 빠져나갔습니다. 평화로웠던 마당 위로 차가운 바람이 한 줄기 스치고 지나가는 듯 했습니다. 며칠 후 평소와 다름없는 하굣길이었습니다. 고등학교 교문을 나선 한소라는 이어폰을 꽂고 터덜터덜 걷고 있었죠.
할머니 김복순과의 평화로운 일상 속에서 며칠 전 상생빌라 앞에 나타났던 낯선 검은 차의 기억은 희미해져 가는 듯 했습니다. 소라의 발걸음은 상생빌라를 향해 익숙하게 나아가고 있었네요. 바로 그때 좁은 골목 어귀에 낡은 검은색 세단이 멈춰서더니 문이 열리며 한 남자가 내렸습니다. 그는 며칠 전 상생빌라 앞에서 보았던 수염이 덥수룩한 바로 그 남자 한재민이었습니다. 소라는 걸음을 멈추고 경계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습니다. 7년 전 공식적으로 사망 처리되었던 친아버지였죠. 재민은 소라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그의 초라한 행색과 어딘가 모르게 낯선 분위기는 딸에게 쉽게 다가설 용기를 주지 못하는 듯 했습니다. 그는 그저 멀찍이 서서 소라를 바라볼 뿐이었죠. 소라, 아빠다. 재민은 쉰 목소리로 겨우 한마디를 내뱉었습니다. 소라의 눈동자가 흔들렸지만 곧바로 경계심이 자리 잡았습니다. 그녀의 머릿속에는 7년 전 자신을 버리고 떠난 아버지에 대한 기억과 지금 눈앞에 서 있는 남자의 괴리감이 충돌했습니다. 누구세요? 아저씨. 소라야. 너 정말 나를 못 알아보는 거니? 나 한재민. 내 아버지야. 소라는 더욱 차가운 표정을 지으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그녀는 낯선 남자의 뻔뻔한 주장과 7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았던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이 혼란스러웠습니다. 재민은 급히 소라에게 다가서려 했으나 소라는 이미 빠른 걸음으로 횡단보도를 건너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그를 모르는 척하며 황급히 그 자리를 피하려고 했죠. 그날 저녁 상생빌라의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김복순 할머니가 문을 열자 그 앞에는 낮에 소라를 찾아왔던 아들 한재민이 서 있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아들의 얼굴을 보자마자 들고 있던 찻잔을 놓쳐버리셨습니다. 찻잔이 바닥에 부딪히며 깨지는 소리가 거실에 날카롭게 울려 퍼졌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얼굴은 충격과 분노로 창백하게 변했습니다. 재민은 깨진 찻잔 조각들을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쳐 거실 소파에 털썩 앉았습니다. 그는 이 상황을 마치 당연한 일인 양 태연하게 행동했습니다. 엄마, 놀랐지? 나 사실 안 죽었어. 이제부터 아빠 노릇도 하고 아들 노릇도 할게. 재민의 말투에는 오랜만에 해우에서 느껴지는 반가움 대신 노골적인 목적이 숨겨져 있는 듯 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겨우 정신을 차리고 손을 떨며 소리치셨습니다. 이 파렴치한 놈, 너 이 돈 때문에 온 거 다 알아. 당장 여기서 나가. 돈? 엄마가 그렇게 모른 척해도 소용없어? 1000억 로또에 당첨됐다는 소문, 세상이 다 아는데. 재민은 집요한 눈빛으로 복순 할머니의 표정을 살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아들의 뻔뻔함과 탐욕에 심장이 멎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재민은 거실 한쪽에 놓인 소라의 고급 학습용 외제, 노트북과 마당에 주차된 깔끔한 복순 할머니의 차량을 눈으로 훑으며 만족스러운 듯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는 돈을 향한 탐욕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소라는 방 안에서 그들의 대화를 숨죽여 듣고 있었습니다. 아빠가 맞을까, 죽은 척하고 왜 나를 버렸을까 하는 혼란스러운 생각들이 소라의 머릿속을 가득 채웠습니다. 그녀는 참지 못하고 흐르는 눈물을 닦고 침대에 웅크려 이 현실이 꿈이기를 바랐습니다. 재민은 복순 할머니에게 내가 이 집의 주인이다라고 주장하는 듯 오만한 태도를 보였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격분하여 재민에게 당장 나가라고 소리치셨지만 재민은 요지부동이었죠. 그는 복순 할머니에게 한참 동안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말을 늘어놓았습니다. 내가 친권을 포기한 것도 아니잖아. 소라의 아빠는 나 하나뿐이야.
이 재산 당연히 나한테도 권리가 있어. 결국 재민은 복순 할머니의 단호한 거절에도 불구하고 다음에 또 올게라는 말을 남기고 복순 할머니의 집을 나섰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망연자실한 채 소파에 주저앉으셨고 소라는 방 안에서 창밖을 바라보며 아버지의 뒷모습을 냉정한 눈빛으로 주시했습니다. 상생빌라의 평화는 위장 사망자의 등장으로 인해 산산이 깨지는 듯 했습니다. 한재민이 상생빌라를 찾아와 김복순 할머니에게 자신의 권리를 주장한 다음 날 아침, 복순 할머니의 집안에는 무겁고 서늘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창밖은 화창했지만 집안의 분위기는 폭풍 전야처럼 침묵 속에서 압도적이었죠. 복순 할머니는 아침 식사도 거른 채 어젯밤 깨진 찻잔 조각들을 치우지 못한 채 거실을 서성였습니다. 소파에는 재민이 앉았던 자리가 왠지 모를 더러운 기운을 남긴 듯 했습니다. 한소라는 학교에 가는 대신 할머니 옆에서 불안한 눈빛으로 할머니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의 갑작스러운 등장은 소라에게도 큰 충격이었지만 그녀는 할머니가 받은 상처를 더 걱정하고 있었죠. 바로 그때 초인종이 요란하게 울리더니 재민이 당당한 태도로 다시 복순 할머니의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변신했고 그의 옆에는 젊고 세련된 여인, 내연녀 정유경이 함께 들어섰습니다. 정유경은 집안을 훑어보며 미소 지었지만 그 미소는 차가움과 계산적인 태도를 숨기지 못했죠. 재민은 복순 할머니 앞에 서서 오만한 태도로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다시 왔어. 이제부터 내가 소라 아버지 노릇할게. 그리고 어머니 아들 노릇도 할 거고. 내가 무슨 염치로 아비 노릇을 해? 7년 전에 너는 이미 죽은 사람이잖아. 이 불효막심한 놈아.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가 격앙되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뻔뻔함과 함께 나타난 젊은 여인의 존재에 깊은 모멸감을 느끼셨습니다. 정유경은 재민의 팔짱을 끼며 복순 할머니를 내려다보았습니다. 어머니, 저희는 이제 가족이잖아요. 저희도 이 집의 일원이 될 권리가 있어요. 정유경의 당당한 태도에 복순 할머니는 가슴이 턱 막히는 듯 하셨습니다. 소라는 분노를 억누르며 할머니 곁으로 다가섰습니다. 재민은 두 모녀의 분노를 무시한 채 돈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솔직히 말하자면 나는 이 재산에 대해 당연히 받아야 할 권리가 있어. 내가 죽은 척했지만 법적으로 나는 소라의 친부니까. 이제 와서 나한테 한 푼도 못 준다는 건 말이 안 돼. 내가 버리고 떠난 자리가 1,000억의 당첨금으로 채워졌다고 착각하지 마. 내가 떠나고 우리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내가 탐내는 그 돈은 내가 누릴 자격이 없어. 내 존재는 우리 삶에서 이미 지워졌어. 복순 할머니는 더 이상 아들이라 부르지 않으시고 분노와 원망이 뒤섞인 채 절규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에는 7년 동안 삭혀온 외로움과 고통이 담겨 있었죠. 재민은 어머니의 절규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논리를 굽히지 않았습니다. 그는 오히려 소라를 바라보며 더욱 비열하게 나왔습니다. 딸이 당첨된 돈이야. 아버지로서 친권을 주장하는 게 뭐가 문제인데? 나는 곧 변호사를 선임할 거야. 법적으로 내 권리를 찾을 거라고. 재민은 협박하듯 말을 쏟아냈습니다. 정유경은 옆에서 소라의 고급 노트북을 흘끗 보며 재민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아들이 가족의 정보다 돈을 앞세운 법을 들먹이는 것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내가 이 돈을 탐내는 게 아니라 내 권리를 찾는 것뿐이야. 엄마, 잘 생각해. 합의금을 받고 끝낼지 아니면 법정에서 모든 걸 뺏길지. 복순 할머니는 이성을 잃지 않으려
애쓰시며 소파에 주저앉으셨습니다. 그녀는 재민의 뻔뻔함과 탐욕에 심장이 타들어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죠. 복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고개를 가로저으며 재민에게 마지막 통보를 했습니다. 내가 탐내는 이 돈 한 푼도 줄 수 없다. 법대로 해. 내가 내 탐욕에 질 것 같으냐? 재민은 복순 할머니의 결연한 태도에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표정을 되찾았습니다. 그는 정유경과 함께 법정에서 보자는 말을 남기고 복순 할머니의 집을 나섰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문이 닫히자마자 거친 숨을 내쉬며 소파에 힘없이 기대셨습니다. 소라는 분노에 찬 눈빛으로 아버지가 나간 문을 노려보았습니다. 상생빌라의 평화가 깨지고 이제 탐욕의 전쟁이 시작된 것입니다. 한재민이 정유경과 함께 복순 할머니 댁을 찾아와 법적 싸움을 예고한 지 이틀이 지났습니다. 복순 할머니의 집에는 연일 긴장감이 감돌고 한소라는 할머니 곁을 지키며 불안한 마음을 감추지 못하고 있죠. 할머니는 아들의 뻔뻔함과 돈에 대한 집착이 도를 넘었다는 것을 직감하셨습니다. 오후 2시 재민 측 변호사가 복순 할머니 댁을 방문했습니다. 변호사는 유명 로펌 소속으로 보이는 말끔한 인상이었지만 그가 들고 온 서류는 복순 할머니의 마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바로 친권 및 상속 지분 80%를 요구하는 공식적인 소장이었습니다. 재민은 소송을 통해 1,000억 당첨금의 대부분을 차지하려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재민은 변호사 뒤에 서서 얕은 미소를 지으며 복순 할머니를 내려다봅니다. 정유경은 복순 할머니의 집안을 훑어보며 마치 이미 자신의 소유가 된 듯한 태도를 취하고 있네요. 어머니, 저희 변호사님께 모든 걸 말씀드렸어요. 아시다시피 소라는 아직 미성년자죠. 아버지가 친권자로서 재산을 관리하는 게 법적으로 맞는 순서랍니다. 재민은 아버지라는 말을 강조하며 복순 할머니의 심기를 건드렸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분노로 손을 떨면서도 최대한 침착하게 상황을 받아들이려 애쓰셨습니다. 내가 무슨 자격으로 아버지를 입에 올리느냐? 7년 동안 죽은 사람처럼 살더니 돈 냄새 맡고 흙 속에서 기어나온 벌레 같은 놈아. 너한테는 소라를 버린 죄밖에 없어. 복순 할머니의 격렬한 분노에도 불구하고 재민은 눈 하나 깜빡하지 않았습니다. 변호사는 딱딱한 목소리로 법률 조항들을 나열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복순 여사님, 감정적인 부분은 이해하지만 법은 가족관계를 우선합니다. 한재민 씨가 친권을 포기하지 않은 이상 미성년 자녀의 재산 관리에 대한 법적 권리는 아버지에게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정유경은 이 상황을 즐기는 듯 재민에게 속삭였습니다. 재민 씨, 어머님께 시간을 너무 끌 필요는 없겠죠? 법대로 깔끔하게 처리해요. 복순 할머니는 아들이 탐욕에 눈이 멀어 법을 이용해 딸의 삶과 재산을 송두리째 빼앗으려 한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할머니는 변호사가 내민 합의서를 쳐다보지도 않으셨습니다. 합의는 없다. 나는 돈을 지키는 게 아니라 내 손녀를 지킬 것이다. 내 놈 탐욕에 내 손녀가 희생되도록 두지 않아. 당장 소송을 진행해라. 복순 할머니는 단호하게 선전포고하셨습니다. 소라는 할머니 곁에 다가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꼭 잡았습니다. 재민은 복순 할머니의 강경한 태도에 약간 당황했지만 이내 오만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소라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훑어보았습니다. 소라가 똑똑한 건 알지만 법은 장난이 아니야. 결국 이 돈은 내 관리하에 들어올 거야. 엄마, 후회하지 마. 이 사건은 삽시간에 상생빌라와 지역사회에 빠르게 소문으로 번지기 시작했습니다. 죽은 아버지가 돌아와 1,000억을 빼앗으려 한다는 자극적인 소식에
사람들의 관심이 집중되었습니다. 주민들은 복순 할머니를 걱정하면서도 혹시 상생빌라 사업에 피해가 올까봐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학교가 파하자마자 집으로 돌아와 방에 틀어박혔습니다. 아버지가 눈앞에 돈 때문에 자신을 버린 죄를 잊은 채 다시 아버지 행세를 한다는 사실이 소라에게 큰 정신적 고통을 주었습니다. 소라는 울분을 사귀며 태블릿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위장 사망 관련 서류와 해외 도피 기록을 샅샅이 뒤져 내려받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증거 파일 하나하나를 확인하며 아빠가 숨긴 7년의 기록, 내가 반드시 파헤쳐서 할머니를 지킬 거예요. 라고 스스로에게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손끝에서는 빛이 나는 듯 재민이 남긴 흔적을 집요하게 추적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의 돈 세탁과 관련된 해외 계좌 흔적까지 발견하고 이 싸움이 단순한 상속 분쟁이 아닌 범죄와의 싸움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이미 17세 소녀의 것이 아닌 가족을 지키려는 냉철한 전사의 눈빛이었습니다. 한재민이 소송을 걸고 나자 상생빌라에는 맑은 하늘에 먹구름이 끼듯 불안감이 들이우기 시작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와 한소라는 법적 대응을 준비하느라 분주했지만 더 큰 문제는 사람들의 마음이었습니다. 재민 측의 교묘한 수작이 상생빌라 내부로 침투하기 시작한 것이죠. 어느 날 오후 재민의 내연녀 정유경이 상생빌라에 슬쩍 나타났습니다. 그녀는 주민들이 모여 담소를 나누는 자리에 불쑥 끼어들어 친절한 척 이야기를 건넸습니다. 정유경은 세련된 옷차림과 상냥한 말투로 주민들의 경계를 풀었습니다. 그녀의 목표는 복순 할머니의 선행에 대한 의심의 씨앗을 뿌리는 것이었습니다. 할머니께서 참 대단하시죠. 그런데 사실 로또 당첨금이 너무 커서 세금 문제가 보통이 아니래요. 기부나 이런 상생 사업도 결국은 세금을 피하기 위한 방법이라고 하더라고요. 정유경은 마치 친절하게 정보를 알려주는 것처럼 굴었지만 그 말 속에는 복순 할머니의 진심을 깎아내리려는 독이 숨어 있었습니다. 몇몇 주민들은 유경의 말에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그런 속셈이 있는 것은 아닐까, 결국. 그 돈은 아들한테 갈 텐데 하는 의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죠. 이 모임에 참석했던 입주자 대표 박만식 54은 정유경의 말에 즉각 불편한 기색을 내비쳤습니다. 박만식은 전직 소방 공무원 출신답게 강직하고 복순 할머니의 선행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 누구보다 잘 아는 사람이었습니다. 저기요, 젊은 분. 우리 할머니께서 이웃들께 베푸신 진심을 함부로 재단하지 마십시오. 할머니는 돈을 버는 분이 아니라 돈을 나누는 분입니다. 박만식 씨가 단호하게 나서자 정유경은 잠시 당황했지만 이내 미소를 지으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그러나 정유경이 뿌린 의심의 소문은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갔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복순 할머니와 소라를 향한 냉랭한 의심의 눈초리가 돌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복순 할머니는 공동 식사 자리에서 몇몇 주민들이 자신을 피하거나 마주쳐도 눈을 피하는 것을 느끼셨습니다. 할머니는 그들의 달라진 태도에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평생 진심으로 이웃을 대했던 할머니에게는 그 시선 하나하나가 칼날처럼 느껴졌습니다. 할머니는 깊은 고독감과 배신감에 빠지셨습니다. 만식 씨, 저분들이 왜 나를 피하는 것 같을까요? 내 진심이 부족했던 걸까요? 할머니, 절대 그런 말씀 마십시오. 저 사람들의 마음이 잠시 흔들리는 겁니다. 곧 할머니의 진심을 다시 알아볼 겁니다. 박만식 씨는 할머니를 위로했지만 그의 목소리에도 불안감이 섞여 있었습니다. 재산 싸움이 이웃 간의 신뢰까지 무너뜨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한편 소라는 방에 틀어박혀 아버지 한재민의 과거 행적을 계속해서 추적했습니다. 할머니를 괴롭히는 아버지를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소라는 밤늦게까지 컴퓨터를 붙잡고 디지털 증거를 모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가 7년 전 위장 사망을 꾸밀 때 사용했던 해외 서버 접속 기록과 불법적인 자금, 세탁에 관련된 해외 계좌의 흔적까지 찾아내는데 성공했습니다. 소라는 그 증거들을 발견하고는 손이 떨렸지만 눈빛은 더욱 단단하게 굳어졌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싸움이 돈 몇 푼을 지키는 문제가 아니라 할머니의 명예와 진심을 지키는 일임을 깨달았습니다. 그녀의 지혜와 능력은 가족을 향한 사랑과 정의감을 통해 무서운 힘을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는 혼자서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그녀의 유일한 무기는 바로 진실을 담은 디지털 파일이었습니다. 그녀는 이 증거들이 탐욕의 눈먼 아버지를 멈추게 하고 흔들리는 주민들의 마음을 다시 하나로 모을 수 있는 결정적인 열쇠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한재민이 제기한 소송은 현실로 닥쳐왔습니다. 며칠 뒤 상생빌라에는 법원에서 보낸 무거운 서류 봉투가 도착했습니다. 내용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상생빌라 재건축 자금과 김복순 할머니 명의의 모든 계좌에 임시 가압류가 걸렸다는 통보였습니다. 할머니는 그 서류를 들고서 믿기지 않는다는 듯 손을 떨었습니다. 아들의 탐욕이 결국 현실에서 가장 큰 피해를 불러온 것입니다. 세상에, 이게 무슨 일인가요? 내 아들이 정말 이렇게까지 할 줄은 몰랐습니다. 소식을 들은 한소라는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태블릿으로 은행 계좌를 확인했지만 모든 자금의 출금이 막혀 있었습니다. 그 돈은 할머니와 소라 개인의 돈이 아니라 상생빌라 주민들의 더 나은 삶을 위한 희망 자금이었습니다. 가압류 통보가 있자마자 상생빌라 재건축 현장에는 곧바로 비상이 걸렸습니다. 공사 현장에 붙어 있던 재건축 진행 중 안내문 옆에 공사 중단 경고문이 붙었습니다. 인부들은 작업을 멈추고 장비를 급히 철수했습니다. 크고 높은 타워 크레인이 하늘에 멈춰선 채 마치 희망이 멈춘 것처럼 보였습니다. 상생빌라 주민들은 이 상황에 불안감을 감추지 못하고 술렁였습니다. 특히 정유경이 퍼뜨린 소문을 믿었던 일부 주민들은 당장 눈앞의 피해에 크게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박만식 대표에게 달려와 당장 대책을 요구했습니다. 박 대표님, 이러다 우리 집도 날아가는 것 아닙니까? 그 돈, 로또 당첨금이 공중분해되면 어떡합니까? 할머니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게 진심이 아니라면요? 저희도 이제 저희 돈을 지켜야죠. 박만식 씨는 주민들의 불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아팠지만 냉정하게 상황을 정리하려 애썼습니다. 그는 주민들을 모아 비상대책회의를 소집하고 복순 할머니를 끝까지 믿어야 한다고 호소했습니다. 그러나 이미 상처받은 일부 주민들은 만식 씨의 말을 듣지 않았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텅 빈 공사 현장을 바라보시며 깊은 절망감에 빠지셨습니다. 그녀는 멈춰 선 타워 크레인을 보며 눈물을 삼키셨죠. 겨우 핀 상생의 꽃이 시들어가는구나. 할머니는 나지막이 탄식하셨습니다. 재미는 이 틈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변호사를 통해 복순 할머니에게 지금이라도 합의하라는 내용 증명을 보냈습니다. 이는 재민의 승리가 코앞에 왔음을 알리는 압박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이 상황에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가압류 통지서를 보고도 침착했습니다. 소라는 할머니를 안심시킨 후 변호사를 만나 법적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의 싸움이 끝이 아닌 시작임을 알고 있었습니다. 할머니, 돈 때문에 우리 마음까지 뺏길 순 없어요.
제가 꼭 이 상황을 막아낼게요. 소라는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그녀는 아버지와 정유경이 나누는 대화 채널을 은밀히 역추적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라의 작은 방은 이제 어둠 속에서 진실을 찾는 작은 사령부가 된 듯 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결국 아들과의 싸움이 법적 싸움 외에는 답이 없음을 깨닫고 강한 의지로 소송 준비에 착수하셨습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아들을 향한 슬픔을 넘어 정의를 실현하려는 강인한 의지로 빛나고 있었습니다. 상생빌라에 가압류가 걸리고 공사가 멈춘 며칠 후 사건은 더욱 험악한 방향으로 치달았습니다. 한재민과 정유경은 법적인 절차를 기다리지 않고 가장 비열한 방법을 선택했습니다. 그들의 목적은 하나, 로또 당첨금의 원본 서류가 보관된 비밀. 금고를 털어 증거를 없애고 돈까지 탈취하는 것이었습니다. 깊은 밤, 자정이 넘은 시간, 상생빌라 주변은 정막에 잠겨 있었습니다. 검은 그림자 두 개가 복순 할머니 댁 뒤편 창문으로 조용히 다가섰습니다. 바로 한재민과 정유경이었습니다. 재민은 준비해온 도구로 조용히 거실 창문을 뜯어내고 집 안으로 침입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작은 소리에도 예민하게 깨어나는 나이셨죠. 할머니는 인기척에 놀라 조용히 방을 나와 거실로 향하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마주친 두 침입자의 실루엣에 할머니의 심장은 쿵 떨어지는 듯 했습니다. 누구냐? 너희들. 당장 여기서 나가라. 복순 할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어둠을 갈랐습니다. 재민은 어머니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움찔했지만 이미 탐욕에 눈이 멀어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는 망설임 없이 복순 할머니를 거칠게 밀치고 금고가 숨겨진 벽 쪽으로 달려갔습니다. 엄마, 방해하지 마. 이건 내 거야. 복순 할머니는 아들의 폭력적인 행동에 엄청난 충격을 받으셨습니다. 하지만 할머니는 소라의 희망과 상생빌라의 미래를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온몸을 던지셨습니다. 할머니는 재민의 등짝을 세게 때리며 금고 문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칠순이 넘은 할머니의 몸이었지만 가족을 지키려는 의지는 강철처럼 단단했습니다. 이 더러운 손으로 우리 소라 돈 건드리지 마. 내가 버린 딸의 돈이야. 할머니와 재민 사이에 격렬한 몸싸움이 벌어졌습니다. 재민은 금고를 열기 위해 어머니를 뿌리치려 했고 할머니는 아들의 팔을 억센 힘으로 붙잡고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 혼란한 틈을 타 정유경은 재빨리 금고 쪽으로 접근했습니다. 그녀는 미리 알아낸 비밀번호를 입력하며 금고를 해제하려 시도했습니다. 한소라는 방 안에서 벌어지는 소란과 할머니의 비명소리를 듣고 사태를 파악했습니다. 소라는 당황하지 않고 침대 밑에 숨겨두었던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비상벨은 상생빌라 입주자 대표인 박만식 씨 집으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날카로운 경고음이 상생빌라의 고요를 깨자 침입자들은 당황했습니다. 저 소리 뭐야? 누가 온다? 당장 가자. 재민은 금고 문이 열리기 직전에 비상벨 소리에 놀라 서둘러 금고를 포기했습니다. 그는 정유경과 함께 도망치듯 창문을 넘어 달아났습니다. 비상벨을 듣고 달려온 박만식 씨를 포함한 주민 몇 명이 침입자들이 도망치는 뒷모습을 목격했습니다. 주민들은 할머니 댁 창문이 부서지고 거실이 난장판이 된 모습을 보고 경악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부서진 거실 창문 앞에 서서 숨을 헐떡이셨습니다. 그녀는 뼈마디가 굵어진 손으로 소라를 힘껏 안아주셨습니다. 할머니의 몸은 떨리고 있었지만 소라를 지켜냈다는 안도감이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이 자정의 침입 사건은 복순 할머니 가족에게 아들의 탐욕이 범죄 행위로 변질되었음을 확실히 깨닫게 했습니다.
한재민과 정유경의 자정 침입 사건은 상생빌라의 충격과 더불어 더욱 깊은 불신을 가져왔습니다. 주민들은 할머니 집에 도둑이 들었다는 사실에 놀랐지만 한편으로는 재산이 그렇게 많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 것 아니냐는 차가운 반응을 보이기 시작했죠. 가압류와 내연녀의 이간질이 이미 사람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은 상태였습니다. 며칠 후 공동 세탁실에서 김복순 할머니는 몇몇 주민들과 마주쳤습니다. 평소 같으면 환하게 인사를 나누었을 이웃들이었지만 그들의 얼굴은 싸늘했습니다. 한 주민이 복순 할머니에게 다가와 조심스럽지만 날카로운 말을 건넸습니다. 할머니, 솔직히 저희도 불안합니다. 로또 돈이 아무리 많아도 결국 아드님한테 소송으로 넘어가면 우리 상생빌라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저희가 착한 마음에 할머니를 믿고 따랐는데 저희도 저희 돈이 걱정돼서요. 왜 저희에게 피해를 주십니까? 주민들은 복순 할머니의 희생과 진심을 보지 못하고 당장 눈앞에 닥친 금전적인 손해에 대한 불안감만을 표현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들의 오해에 대해 해명하려 했지만 이미 의심에 빠진 주민들은 할머니의 말을 들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냉랭한 시선을 던지고는 서둘러 자리를 떠났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그들의 차가운 시선에 가슴이 찢어지는 듯한 고통을 느끼셨습니다. 자신이 평생 믿고 나누려 했던 선의가 이렇게 쉽게 무너진다는 사실에 큰 좌절감을 맛보셨죠. 나는 그저 함께 잘 살고 싶었는데 내 진심이 부족했던 걸까요? 할머니는 눈물을 참으려 하늘을 올려다보셨습니다. 이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던 한소라는 할머니의 상처받은 모습에 깊은 슬픔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에 온몸이 얼어붙는 듯 했습니다. 착하게 사는 것이 바보 같았나 봐요. 진심이 이렇게 쉽게 외면당하는 것을 보니 소라는 나지막이 움츠렸습니다. 선의가 무너지는 모습은 소라에게 큰 상처를 남겼습니다. 그러나 이 절망적인 순간에도 박만식 입주자 대표는 복순 할머니의 편에 굳건히 섰습니다. 모두들 잊지 마십시오. 할머니는 로또 당첨금 대부분을 우리를 위해 기금으로 돌렸습니다. 지금 흔들리는 건 돈에 대한 탐욕 때문입니다. 할머니의 진심을 믿어야 합니다. 만식 씨는 소리쳤지만 불신에 빠진 주민들은 쉽게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만식 씨의 진심 어린 외침은 복순 할머니에게 큰 위안이 되었습니다. 할머니는 고독감 속에서도 소라에게 진심은 절대 지지 않는다. 언젠가 꼭 밝혀진다고 조용히 격려하셨습니다. 소라는 할머니의 강인함과 만식 씨의 굳건한 신뢰를 보며 다시 용기를 얻었습니다. 그녀는 곧바로 방으로 돌아가 컴퓨터 앞에 앉았습니다. 이웃의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막으려면 아버지 한재민의 죄를 확실히 밝혀내야 했습니다. 소라는 더욱 집요하게 증거 파일 복구에 몰두했습니다. 이 사건은 복순 할머니와 소라에게 돈보다 귀한 진심의 가치를 다시 한번 되새기는 고통스러운 계기가 되었습니다. 외부의 공격뿐 아니라 내부의 불신까지 이겨내야 하는 고독한 싸움이 시작된 것입니다. 이웃들의 차가운 시선 속에서 김복순 할머니와 한소라는 더욱 외로운 싸움을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소라는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아버지 한재민이 남긴 디지털 흔적을 찾아내기 위해 며칠 밤낮으로 컴퓨터를 붙잡고 씨름했습니다. 마치 사냥꾼이 먹잇감을 쫓듯 소라의 집요한 추적은 마침내 큰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소라는 아버지가 내연녀 정유경과 주고받은 통화 기록과 메시지 파일 복구에 성공했습니다. 이 파일들은 단순한 대화가 아니라 아버지의 모든 악행을 담은 결정적인 증거들이었습니다. 이게 바로 아빠가 7년 전에 죽은 척했던 이유예요.
보험금 때문이었어요. 소라는 녹취 파일에서 아버지가 위장 사망을 계획하고 보험금을 타낸 정황을 자세히 파악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돈 세탁 과정과 불법적으로 자금을 숨긴 위치까지도 유경과의 대화 속에 모두 담겨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재민은 자신의 탐욕을 숨기지 않고 유경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았던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단서는 바로 로또 원본 서류에 대한 대화였습니다. 정유경이 이 서류에 숨겨진 위치를 언급하는 내용이 녹취록에 포착되었습니다. 재민은 자신이 이길 것이라 확신하고 가장 은밀한 정보를 정유경에게 털어놓았던 것이죠. 이는 재민의 결정적인 실수 패착이었습니다. 소라는 이 증거가 법정에서 모든 것을 뒤집을 수 있는 열쇠임을 직감했습니다. 그녀는 이 파일을 암호화하여 외부 접근이 불가능한 안전한 클라우드 서버에 이중으로 보관했습니다.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중요한 증거였기 때문입니다. 소라는 복순 할머니께 자신이 확보한 증거에 대해 조용히 설명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뛰어난 능력과 지혜에 깊이 감동하셨습니다. 소라야, 내가 이 할미를 살렸구나. 너의 지혜가 돈보다 귀한 보물이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이길 수 있어요. 아빠의 죄를 밝히고 할머니의 진심을 지킬 수 있어요. 두 사람은 곧바로 박만식 대표를 찾아가 그들의 최종 계획을 설명했습니다. 만식 씨는 소라의 활약에 감탄하며 큰 믿음을 보였습니다. 만식 씨는 이제 할머니의 진심을 의심하는 주민들에게 진실을 알리고 함께 싸울 때라고 판단했습니다. 만식 씨는 소송 전날 밤 주민들을 한자리에 모았습니다. 그는 복순 할머니의 눈물과 소라의 용기, 그리고 재민이 저지른 파렴치한 범죄 정황을 솔직하게 설명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로또 돈 대부분을 우리 상생 빌라를 위해 쓰려 했다는 사실 잊지 마십시오. 저 악인들의 탐욕에 우리 상생의 싹이 밟히게 둘 수 없습니다. 만식 씨의 진심 어린 호소는 흔들리던 주민들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대다수 주민들이 그동안의 의심을 뉘우치고 복순 할머니 가족의 편에 서기로 굳게 결의했습니다. 그들은 다음날 법정에 함께 가기로 약속했습니다. 소라는 마지막으로 아버지와 정유경의 현재 위치를 추적하며 결전의 날을 준비했습니다. 소라는 이제 더 이상 외로운 소녀가 아니었습니다. 할머니의 굳건한 신념과 이웃들의 연대, 그리고 자신의 지혜를 무기로 가진 용감한 주역이 된 것입니다. 내일 법정은 탐욕과 진심이 맞붙는 최후의 결전장이 될 것입니다. 다음 날이 바로 운명의 소송이 열리는 날이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와 한소라 가족에게는 밤이 가장 길고 긴장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상생빌라의 싸움이 단순한 재산 다툼을 넘어 선과 악의 싸움이라는 것을 모두가 알고 있었죠. 늦은 저녁 복순 할머니는 상생빌라 주민들을 모두 공동 식사 공간에 모았습니다. 할머니는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주민들에게 진심을 담은 마지막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여러분, 내일은 정말 중요한 날입니다. 제가 지키고 싶은 건 1,000억이 아닙니다. 우리 이웃들과 함께 나누려 했던 상생의 가치, 바로 그것입니다. 저 재민이라는 놈의 탐욕이 우리 공동체를 무너뜨리게 두지 마십시오. 제가 졌다고 해도 여러분은 진심의 가치를 잃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머니의 눈빛은 흔들림 없이 굳건했습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숙연한 침묵과 함께 굳은 결의가 느껴졌습니다. 박만식 대표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힘주어 말했습니다. 할머니, 염려 마십시오. 저희가 할머니의 진심을 보았습니다. 내일 저희 모두 법정에 가서 할머니와 소라를 지키는 든든한 방패가 되어드리겠습니다. 주민들은 만식 씨의 말에 박수를 치며
복순 할머니를 향한 믿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라는 그 모습을 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등 돌렸던 이웃들이 다시 하나가 된 것이었습니다. 한편 한재민은 변호사 사무실에서 승리를 자축하고 있었습니다. 재민은 법적으로 자신이 절대 불리할 리 없다고 확신했죠. 그는 변호사를 통해 복순 할머니에게 마지막으로 거액의 합의금을 제시했습니다. 법정에서 망신당하기 전에 합의하고 끝내라는 압박이었습니다. 엄마, 마지막 기회야. 이 합의금을 받고 끝내면 덜 피곤하잖아. 법정에서 망신당하는 것보다 낫지 않겠어? 복순 할머니는 재민이 보낸 합의금 제안서를 받아보셨습니다. 할머니는 그 종이를 잠시 들여다보더니 한치의 망설임도 없이 찢어버리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탐욕에 대한 분노를 종이를 찢는 것으로 표현하셨습니다. 같은 시간 내연녀 정유경은 재민에게 축배를 들자고 제안했습니다. 재민 씨, 내일이면 이제 이 고생도 끝이에요. 1,000억이 우리 손에 들어오는 거죠. 미리 축하해요. 재민은 유리잔에 담긴 술을 마시며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그는 내일이면 자신이 이룬 오만함의 대가를 받을 것이라는 사실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죠. 새벽이 되자 소라는 자신이 복구하고 암호화한 디지털 증거 파일이 담긴 노트북 가방을 챙겼습니다. 그녀는 할머니를 바라보며 조용히 다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 저희가 이길 거예요. 돈이 아니라 진심이 이긴다는 것을 보여줄 거예요. 동이 트는 새벽 복순 할머니와 소라가 집을 나서자 상생빌라 입구에는 박만식 대표와 수십 명의 주민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주민들은 마치 출정식을 하듯 두 사람에게 힘찬 응원을 보냈습니다. 할머니, 이기고 돌아오십시오. 우리가 뒤를 지키겠습니다. 복순 할머니와 소라는 주민들의 따뜻한 배웅을 받으며 법원으로 향했습니다. 고독했던 싸움이 이제 이웃들의 연대라는 든든한 배경을 얻게 된 것입니다. 소송 당일 아침 법정 안은 이미 사람들로 발 디딜 틈이 없었습니다. 거액의 로또 당첨금을 둘러싼 위장, 사망자의 귀환이라는 자극적인 사건에 수많은 언론과 취재진이 몰려들었습니다. 한재민과 정유경은 변호사를 대동하고 당당하게 법정에 들어섰습니다. 그들은 이미 승리를 확신하고 있는 듯 오만했습니다. 방청석에는 박만식 대표와 상생빌라 주민 수십 명이 복순 할머니, 가족을 지지하기 위해 자리를 지키고 있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와 한소라는 차분한 표정으로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소라의 손에는 자신이 밤새 복구한 결정적 증거가 담긴 노트북 가방이 들려 있었습니다. 재민 측 변호사가 먼저 일어나 논리를 펼쳤습니다. 그는 법전의 조항들을 들이밀며 미성년자인 소라의 친권을 내세워 재산관리, 권한이 친부인 재민에게 있음을 맹렬히 주장했습니다. 판사님, 법은 단순합니다. 친권자가 생존해 있다면 그 아버지가 딸의 재산을 관리하는 것이 당연한 이치입니다. 로또 당첨금은 마땅히 한재민 씨에게 돌아가야 합니다. 재민은 변호사의 말을 들으며 복순 할머니를 향해 비웃는 듯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는 법의 힘으로 모든 것을 뺏을 수 있다고 믿고 있었죠. 그때 복순 할머니 측 변호사가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그는 손에 들고 있던 두꺼운 서류철을 판사에게 제출했습니다. 판사님, 저희는 이 소송의 핵심이 되는 재산, 즉 로또 당첨금의 상태에 대해 중요한 사실을 말씀드리려 합니다. 법정안이 일순간 조용해졌습니다. 변호사는 제출한 서류를 가리키며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로또 당첨금 1,000억 중 80%는 이미 상생빌라 공동발전 기금이라는 독립된 법인에 정식으로 귀속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는
복순 여사님과 소라 양이 공동체의 선한 목적으로 기부한 것이며 법적 절차를 모두 마친 상태입니다. 변호사가 제출한 서류에는 재민이 탐내던 거액의 돈이 이미 공익을 위한 기금으로 전환되었음이 명확히 명시되어 있었습니다. 이 선언의 법정안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한재민은 이 엄청난 반전에 눈이 휘둥그레지더니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말도 안 돼. 내 돈을 전부 다 기부했단 말이야? 그 돈이 어디로 갔다는 거야? 재민은 경악하며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했습니다. 복순 할머니는 재민을 똑바로 쳐다보시며 조용하지만 힘 있는 목소리로 일침을 놓으셨습니다. 내가 7년 동안 탐낼 만한 돈은 이미 세상과 이웃들에게 나누어졌다. 내 탐욕으로는 손댈 수 없는 돈이야. 재민 측 변호사는 예상치 못한 반전에 당황하며 제출된 서류를 급히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이 반전이 재민의 주장을 완전히 무력화시켰음을 깨달았습니다. 재민은 탐냈던 돈의 대부분을 단 한 푼도 받을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정유경은 상황이 불리하게 돌아가자 재민을 향해 분노에 찬 눈빛을 보냈습니다. 그녀는 재민이 모든 것을 망쳤다고 생각하는 듯 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와 소라는 공동기금이라는 지혜로운 방식을 통해 재민의 탐욕을 피해 나가는데 성공했습니다. 할머니의 나눔의 신념이 법정에서 최고의 방어수단이 된 것입니다. 재민은 돈을 찾으려 했지만 돈은 이미 그를 떠나 선한 곳으로 흘러가 버린 후였습니다. 한재민이 탐내던 돈이 이미 공동기금으로 넘어갔다는 사실이 밝혀지자 법정안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재민은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며 충격에 휩싸였고 그의 변호사도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죠. 재민 측의 주장은 힘을 잃었습니다. 이때 판사는 상황을 정리한 후 한소라를 증인으로 불렀습니다. 17살의 어린 소녀가 증인석에 서자 법정안은 다시 한번 조용해졌습니다. 소라는 의자에 앉아 아버지 재민을 똑바로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습니다. 증인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증거를 제시하십시오. 소라는 침착하게 자신이 가져온 노트북을 꺼냈습니다. 그녀는 준비해온 연결선으로 법정 중앙에 설치된 대형 스크린과 노트북을 연결했습니다. 소라가 버튼을 누르자 스크린에는 7년 전의 사건을 담은 녹취 파일과 영상 자료가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스크린 화면 녹취 음성이 법정에 울려 퍼집니다. 목소리는 재민과 정유경의 것입니다. 재민 목소리 보험금만 타내면 돼. 내가 죽은 것으로 꾸며야 깔끔하게 정리될 거야. 유경 목소리 걱정 마. 내가 서류 처리 다 했어. 이제 당신은 세상에 없는 사람이야. 이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지자 재민은 얼굴이 흑빛으로 변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위장 사망 공모와 보험금 사기 정황이 생생하게 폭로되자 두려움에 떨었습니다. 이어서 스크린에는 재민과 정유경이 해외에서 호화롭게 지내면서 불법적으로 자금을 세탁하는 모습이 담긴 영상 자료가 송출되었습니다. 소라가 집요하게 복구한 재민의 7년간의 도피 생활 기록이었습니다. 스크린 화면 해외 은행 창구에서 큰 돈다발을 세고 있는 재민과 유경의 모습이 보입니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은 충격에 휩싸여 웅성거리기 시작했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상생빌라 주민들은 재민의 악행에 분노하며 주먹을 쥐었습니다. 재민은 자신이 가장 믿었던 내연녀와 딸에게 결정적인 배신을 당했다는 사실에 무너졌습니다. 아니야. 저건 거짓이야. 소라, 내가 나한테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재민은 자리에서 소리쳤지만 그의 변명은 힘을 잃었습니다. 정유경은 상황이 심각해지자 몰래 자리에서 도망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방청석에 있던 박만식 대표와 건장한 주민 몇 명이 그녀가 도망가지 못하도록 통로를 막아섰습니다. 소라는 냉정하고 단호한 표정으로 재민을 응시하며 마우스에서 손을 뗐습니다. 그녀는 증거 제출을 모두 완료했습니다. 판사님, 저희 아버지는 7년 전 가족을 버리고 보험금을 위해 죽음을 위장한 범죄자입니다. 이런 분에게 친권과 재산 관리 권한을 줄 수는 없습니다. 소라의 명확한 발언과 증거 영상은 재민의 주장을 완전히 부숴버렸습니다. 판사는 증거의 명확성에 따라 재민의 친권 주장을 기각하고 검찰 측에 재민과 유경에 대한 수사를 요청했습니다. 소라의 지혜와 용기가 법정에서 정의를 실현한 것입니다. 판사가 한재민의 친권 주장을 기각하고 수사를 요청하자 법정은 순식간에 혼란에 빠졌습니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사복 경찰들이 자리에서 일어나 재민과 정유경에게 다가섰습니다. 재민은 모든 것을 잃었다는 사실에 미친 듯이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는 자신의 오만함과 탐욕이 불러온 파멸을 인정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나는 무죄야. 저 증거들은 조작된 거라고. 소라, 내가 나를 함정에 빠뜨렸어. 재민은 격렬하게 몸부림치며 경찰에게 저항하려 했지만 이미 모든 증거가 명확했습니다. 경찰들은 재민과 정유경에게 사기 및 공문서 위조 혐의로 긴급 체포영장을 집행했습니다. 정유경은 체포되는 순간까지도 재민에게 분노를 터뜨렸습니다. 이 모든 게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그 돈에 눈이 멀어서 우리 둘 다 망친 거라고. 유경은 재민을 원망하며 자신의 모든 불행을 그에게 돌렸습니다. 그들의 관계는 돈 때문에 시작되어 돈 때문에 비참하게 무너진 것입니다. 김복순 할머니는 체포되는 아들 앞에 조용히 다가서셨습니다. 할머니의 손에는 미리 준비해둔 친권 포기 각서가 들려 있었습니다. 할머니는 마지막 남은 모정으로 아들에게 마지막 기회를 주려 하셨습니다. 재민아, 너의 탐욕이 널 결국 여기까지 끌고 왔구나. 이 각서에 서명하고 이제 소라와 우리 삶에서 영원히 나가라. 내가 떠나야 소라가 진정한 평화를 찾을 수 있어. 복순 할머니의 목소리는 슬픔이 아닌 냉철한 단호함이었습니다. 재민은 모든 것을 포기한 채 힘없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는 자신이 탐냈던 1,000억은 물론 이제는 딸을 부를 아버지의 자격마저 잃게 된 것입니다. 재민은 떨리는 손으로 친권 포기 각서에 서명했습니다. 그의 이름이 적힌 글씨는 구불구불 흔들렸지만 그 효력은 명확했습니다. 한소라는 체포되어 경찰들에게 끌려나가는 아버지의 뒷모습을 아무 말 없이 바라보았습니다. 소라의 눈빛에는 슬픔 대신 길고 고통스러웠던 싸움의 끝을 본 안도감과 홀가분함이 깃들어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침내 자신과 할머니 그리고 상생 빌라를 지켜냈습니다. 판사는 소송 최종 판결에서 복순 할머니 가족의 승소를 선언했습니다. 법정의 모든 사람들은 권선징악의 실현에 대해 침묵 속에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탐욕은 결국 그 주인을 잡아먹는다는 것을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죠. 복순 할머니는 소라를 따뜻하게 안아주셨습니다. 소라야, 내가 해냈구나. 우리는 돈이 아니라 진심과 용기로 이긴 것이다. 할머니와 소라는 방청석에 앉아 끝까지 자리를 지켜준 박만식 대표와 상생빌라 주민들에게 깊이 감사드렸습니다. 주민들은 환호 대신 조용하고 힘 있는 박수로 두 사람의 승리를 축하해 주었습니다. 그 박수는 이웃 간의 신뢰가 회복되었음을 알리는 소리였습니다. 법정을 나서는 복순 할머니와 소라의 얼굴에는 어두웠던 그림자가 걷히고 밝고 희망찬 빛이 비추기 시작했습니다. 법정에서의 충격적인 반전과 체포 소식은 곧바로
전국의 주요 뉴스 시간을 장식했습니다. 한재민과 정유경의 파렴치한 범죄 행각, 즉 위장 사망을 꾸미고 보험금 사기를 저지른 사실이 모든 언론을 통해 자세히 보도되었습니다. 대중은 돈에 눈이 멀어 가족을 버리고 심지어 죽음을 속여가며 재산을 탐낸 재민의 악행에 크게 분노했습니다. 사람들은 재민을 탐욕의 화신이라며 강력하게 비난했죠. 반대로 김복순 할머니와 손녀 한소라의 용기와 지혜, 그리고 이웃을 위한 나눔의 진심은 온 나라에 미담으로 퍼져나갔습니다. 시간이 흘러 법원은 재민에게 위장 사망 및 사기 혐의로 엄중한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탐욕이 정의의 심판을 받은 것입니다. 정유경 역시 공범으로 처벌을 피하지 못하고 재민과 함께 몰락했습니다. 그들은 천억을 얻으려다 결국 모든 것, 심지어 자유까지 잃게 되었습니다. 법원에서 승소 판결이 나자 상생빌라에 걸려있던 재건축 자금 가압류가 즉시 해제되었습니다. 상생빌라는 드디어 기나긴 악몽에서 벗어난 것입니다. 박만식 대표와 주민들은 복순 할머니를 찾아와 진심으로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저희가 큰 실수를 했습니다. 잠시나마 할머니의 진심을 의심했던 저희를 용서하십시오. 저희가 너무 눈앞의 돈에만 눈이 멀었던 것 같습니다. 박만식 씨는 고개를 숙여 사과했고 복순 할머니는 따뜻하게 그들의 손을 잡아주셨습니다. 아닙니다, 만식 씨. 사람이 잠시 흔들릴 수도 있지요. 이제라도 진심을 알아주셔서 제가 더 감사합니다. 저희가 지킨 것은 돈이 아니라 이웃 간의 믿음입니다. 복순 할머니의 따뜻한 말 한마디에 주민들은 안도하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할머니는 짓밟혔던 자신의 명예와 상생빌라의 신뢰를 완전히 회복하셨습니다. 소라는 이 모든 과정을 지켜보며 할머니의 나눔의 신념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소라는 할머니께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할머니, 이제야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았어요. 아빠의 탐욕은 결국 아무것도 얻지 못했어요. 상생빌라는 이 사건을 겪으면서 더욱 단단한 공동체로 거듭났습니다. 외부의 악과 내부의 불신을 모두 이겨낸 상생빌라는 이제 악을 물리친 정의로운 마을이라는 별명으로 불리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은 탐욕은 결코 선의를 이길 수 없다는 중요한 교훈을 세상에 보여주었습니다. 복순 할머니 가족에게 드리워졌던 불행의 그림자가 완전히 걷히고 밝고 희망찬 미래가 펼쳐지기 시작했습니다. 한재민의 악행에 대한 법적 심판이 끝난 후 상생빌라에는 마침내 다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가압류가 풀리자마자 멈춰섰던 재건축 현장의 공사가 활기차게 재개되었습니다. 며칠 동안 꼼짝 않던 타워 크레인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고 인부들의 활기찬 망치 소리가 빌라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마치 희망의 노래처럼 들렸습니다. 상생빌라 주민들은 김복순 할머니와 한소라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 자발적으로 작은 환영 행사를 열었습니다. 공동 식사 공간은 축제의 분위기로 가득 찼고 주민들은 서로 웃고 격려하며 끈끈한 정을 나누었습니다. 그들의 얼굴에는 돈에 대한 불안감 대신 공동체를 지켜냈다는 기쁨이 넘실거렸습니다. 박만식 대표는 복순 할머니를 재건축 현장 앞으로 모셨습니다. 그는 새 건물에 쓰일 튼튼한 안전모를 할머니께 직접 건네드렸습니다. 할머니, 이 안전모를 꼭 쓰시고 이 건축이 끝나는 것을 지켜봐 주십시오. 할머니 덕분에 저희는 돈보다 귀한 진짜 상생이 무엇인지 똑똑히 배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만식 씨는 진심으로 고개 숙여 인사했고 복순 할머니는 박만식 씨의 손을 잡으며
기쁘게 웃으셨습니다. 할머니의 눈에는 감격의 눈물이 살짝 고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만식 씨. 나 혼자서는 절대 해내지 못했을 겁니다. 결국 우리가 지킨 것은 돈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믿음이었지요. 할머니는 안전모를 쓰시고 재건축 현장을 둘러보셨습니다. 멈췄던 공사가 다시 시작되자 주민들은 단순히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공사를 돕겠다며 자발적으로 현장에 나섰습니다. 간단한 정리 작업이나 잔해, 청소 등을 맡아 하며 주민들은 상생 빌라에 대한 애정과 주인의식을 보여주었습니다. 소라는 태블릿을 들고 현장을 안내하며 주민들과 함께 새로운 건물의 배치와 디자인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소라는 주민들과의 소통 속에서 기쁨을 느꼈습니다. 새 건물은 햇빛이 더 잘 들어오게 설계했어요. 우리 모두 여기서 더 밝게 살 수 있을 거예요. 소라의 얼굴에도 이제 재산 싸움의 그늘은 완전히 걷히고 밝고 건강한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다시 움직이기 시작한 크레인은 높이 솟아올라 희망을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복순 할머니와 소라의 나눔의 신념은 단순히 상생빌라에 머물지 않고 주변 마을로까지 선한 영향력을 점차 확대하고 있었습니다. 이 상생빌라는 이제 단순히 로또 당첨금으로 지어진 건물을 넘어 이웃 간의 신뢰와 연대를 상징하는 살아있는 공간으로 자리매김했습니다. 따뜻한 햇살 아래 모두가 웃고 함께 땀 흘리는 상생빌라의 풍경은 그 자체로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모든 악몽 같은 사건이 끝나고 상생빌라의 재건축 공사가 순조롭게 진행되던 어느 저녁이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와 한소라는 오랜만에 둘만의 조용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거실 창밖으로는 노을이 붉게 물들고 있었지만 두 사람의 마음은 그 어느 때보다 평화로웠습니다. 소라는 할머니 품에 기대어 조용히 말을 꺼냈습니다. 할머니, 제가 가진 능력 덕분에 할머니를 지킬 수 있어서 얼마나 다행인지 몰라요. 할머니는 소라의 머리를 다정하게 쓰다듬으셨습니다. 할머니의 손길은 따뜻했지만 그동안 겪었던 고통의 흔적이 느껴지는 듯 했습니다. 아니다, 소라야. 내가 가진 지혜와 용기가 우리를 이 위기에서 건져냈단다. 로또 당첨은 내 행운이었지만 이 승리는 너의 능력 덕분이야. 할머니는 소라의 지혜와 주체성을 인정하며 칭찬하셨습니다. 소라의 눈가에 감동의 물기가 어렸습니다. 할머니는 소라에게 상생빌라 공동발전 기금으로 전환하고 남은 로또 당첨금의 잔액에 대해 조용히 이야기를 나누셨습니다. 그 돈은 소라의 소유였고 할머니는 손녀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셨습니다. 남은 돈은 모두 너의 몫이란다. 내 미래를 위해 써야지. 할머니는 이미 너와 함께하는 것만으로 충분하단다. 할머니의 말은 소라에게 큰 믿음을 주었습니다. 소라는 잠시 생각하더니 단호하지만 희망에 찬 목소리로 자신의 미래 계획을 밝혔습니다. 할머니, 저 대학에 갈 거예요. 디지털 보안 분야를 공부해서 앞으로도 할머니의 선한 사업과 이웃들의 안전을 지키고 싶어요. 소라는 자신의 능력을 단순한 재산 관리를 넘어 사회를 이롭게 하는 기술로 발전시키겠다는 꿈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는 손녀의 야무진 꿈에 기쁘게 미소 지으셨습니다. 옳지.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할머니는 언제나 내 결정을 응원하고 믿는단다. 너의 꿈은 할머니의 신념보다 더 크게 펼쳐질 거야. 한재민의 부재는 오히려 두 사람의 가족관계를 더욱 굳건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하며 돈이 아닌 믿음으로 맺어진 진정한 가족애를 확인했습니다. 아픔은 깊었지만 그만큼 두 사람의 마음은 더욱 단단하게 뭉쳤습니다.
소라는 할머니의 깊은 사랑과 신뢰를 깨닫고 자신의 밝은 미래를 확신했습니다. 탐욕은 사라지고 나눔의 가치와 가족의 사랑이 그 자리를 채운 것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앞으로 다가올 평화롭고 희망찬 미래를 조용히 약속했습니다. 시간이 흘러 상생빌라의 재건축 공사가 마침내 모두 마무리되었습니다. 낡았던 빌라는 햇살을 머금은 새 건물로 완전히 탈바꿈했습니다. 모든 주민들이 새 건물 앞에서 환한 웃음을 지으며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이 사진은 단순한 준공 기념이 아니라 탐욕을 이겨낸 연대의 기록이었습니다. 김복순 할머니와 한소라는 새로 지어진 상생빌라의 입구에 걸린 상생빌라 나눔과 연대의 공간이라는 현판을 바라보셨습니다. 현판은 그들이 겪었던 고난과 지켜낸 가치를 상징하는 듯 했습니다. 할머니, 정말 예쁘게 지어졌네요. 꿈만 같아요. 소라는 할머니의 주름진 손을 잡고 행복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할머니의 손은 여전히 따뜻하고 든든했습니다. 모두 내 덕분이란다. 내가 아니었다면 이 상생은 꽃 피우지 못했을 거야. 소라는 할머니의 깊은 사랑과 칭찬에 감동하여 할머니께 진심을 담아 이야기했습니다. 할머니, 1,000억이라는 로또 당첨금은 이제 공동기금으로 쓰이고 있지만 저는 하나도 아깝지 않아요. 오히려 저희 마음속의 이웃이라는 더 귀하고 든든한 진짜 로또가 남았잖아요. 할머니는 손녀의 말에 깊이 공감하며 따뜻하게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소라의 말처럼 돈은 사라져도 이웃과의 믿음과 공동체의 사랑은 영원히 남는다는 것을 할머니는 깨달으셨습니다. 그때 박만식 대표를 비롯한 주민들이 두 사람에게 다가와 다시 한번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주민들의 얼굴에는 이전에 보았던 불안감이나 의심은 완전히 사라지고 공동체의 힘에서 나오는 진정한 행복감만이 가득했습니다. 할머니, 저희가 이제야 진정한 이웃이 된 것 같습니다. 저희 모두 할머니와 소라에게 받은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우리 모두 서로 도우며 행복하게 살면 그것이 가장 큰 보답입니다. 복순 할머니는 주민들의 마음을 깊이 받아들이셨습니다. 할머니와 소라는 상생빌라의 밝은 미래를 바라보며 단단하게 서로의 손을 맞잡았습니다. 그들의 손에는 돈의 무게가 아닌 사랑과 신뢰의 무게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지막 석양이 상생빌라의 새하얀 지붕 위로 부서지며 평화롭고 아름다운 풍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복순 할머니와 소라의 이야기는 탐욕이 아닌 나눔과 사랑이 결국 승리한다는 진리를 보여주며 이웃들과 함께 미래로 나아가는 희망찬 모습으로 막을 내립니다.